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말투 내 것 만들기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죠, 누구나. 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될 때,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또 동료들에게, 특히나 또 이렇게 막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랬으면 이제 나한테 호감을 느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동호회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제 나가는 경우라든지 이사를 가서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내가 호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투에서부터 굉장히 그게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아주 실질적인 사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호감 가는 말투의 첫 번째. 기분 좋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그 좋은 대화의 어떤 3단계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분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다시 긍정적으로 마무리,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어떤 3단계를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거나 처음부터 완전 열받는 얘기로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게 나의 어떤 호감을 줄 수가 없는 거고 대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그 얘기 들었어? 막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요새 이제 이슈로 터져 있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꺼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완전 꽂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치나 뭐 사고 소식이나 뭐 이슈 뭐 이런 거 다 이제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이게 막 기분이 상하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핫 이슈라 하더라도 나중에 처음에 일단 기분 좋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생각나는 얘기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무의식적으로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이렇게 다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이제 그 거래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사업 잘 되신다고 말씀 들었어요. 참 좋은 일이네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도 되는 거죠. 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길어질 것 같아요. 뭐 종식되지 않는다는 그런 예상들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죠? 이런 얘기 이제 중간에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백신 개발도 하고 다들 애쓰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사장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 이렇게 잘하시는, 지혜롭게 잘하시는 부분은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그 사람도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중에 계속 좋은 얘기만 그냥 입에 발린 얘기만 한 게 절대로 아니라 중간에 어떤 진짜 우리가 딱 직면해야 될 부정적인 어떤 현실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심각하게 그런 얘기도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가운데, 앞 뒤에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로 채우는 거, 이런 어떤 습관들을 들이시면 그게 나를 무의식적으로 호감 있게 느끼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어떤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예는 이런 거죠. 이제 코로나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 만나자마자 오늘 뭐 몇십 명 나왔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죽을 것 같다. 마스크는 또 왜 그렇게 답답하니? 출퇴근도 요새 이제 코로나 무서워서 차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막히는지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출퇴근 시간 2배 걸려. 근데 장사도 너무 안 되고 막 다 올스톱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앞으로 더 한 게 온대. 막막해, 짜증나. 이런 어떤 얘기들로 앞에 뒤에를 막 다 채우게 되면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와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상대한테 주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참 하고 그럼 잘 가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나한테도 굉장히 나쁜 기운을, 나쁜 에너지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막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대화들을 위주로 하되 앞이랑 맨 뒤는 기분 좋은 대화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이런 법칙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라도 꼭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제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이제 말습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유머나 흥미, 위트가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야기 창고에 계속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유튜브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이런 얘기들은 내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나를 위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 재미있는 얘기 잘 못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재미있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에피소드를 발굴해서 메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세요. 이거 재밌겠다. 왜 그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짧은 영상들 많잖아요. 감동적인 막 동물의 모성애 이런 것도 정말 딱 3분짜리 보다 막 눈물 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세계에 막 굉장히 그런 막 미담 막 이런 거 또 막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들, 아니 굉장히 웃기는 얘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메모해놨다가 이제 누구하고 이제 만났을 때 막 얘기할 때 중간에 대화가 끊기거나 뭐 더 이상 별다로 이제 할 얘기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앞에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미있는 거 뭔가 하면요. 흥미로운 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재밌고 흥미있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고 나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버릇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나갖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내가 위트 있는 사람 되는데 좋은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조그만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냥 막 재밌는 거 보시고 그냥 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라고 해도 메모 안 해놓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해놓는 그런 어떤 짧은 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호감을 안 느끼겠어요.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걸 아니까 그 지인은 만나기만 하면 내가 굉장히 유튜브 괜찮은 채널 하나 발견했어요. 이러면서 막 그거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고, 내가 작가고, 내가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분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소스 같은 거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참 원하고 있구나.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호감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정보에는 굉장히 밝아야지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어떤 걸 전해주면 저 사람한테 유익할까? 이렇게 저절로 딱 떠올리는 버릇.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유익한 어떤 그런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친근하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호감을 높이는데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의외로 시리즈입니다. 의외로 시리즈.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리마인드해서 이제 듣는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호감을 남에게 주기 위한 어떤 말투는 자기 긍정이 강한 사람들은 호감을 줘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너무 심하게 낙천적이다. 그리고 너무 이제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난 참 긍정적이에요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왜 이렇게 친구가 만약에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막 이제 장난으로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네가 원래 좀 욱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시작해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의외로 냉정해. 이게 의외로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너 진짜 너무 속상하겠다. 아니면 뭐 김대리 이번에 속상했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과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해 주면
아닙니다. 제가 의외로 대범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긍정을 하는 이제 부하 직원. 근데 굉장히 이번에 그렇게 막 혼나고 뭐가 잘못되고 이래갖고 굉장히 풀죽고 위축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의외로 대범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친구가 귀엽겠어요. 의외로 시리즈는 정말 의외로 많은 효과를 누리게 합니다. 또 어떤 거 볼까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의외로 그런 일에 잘 안 놀래요. 제가 의외로 맷집이 좋아서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호감 가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시리즈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기 적절하게 탁 사용하시면 굉장히 나의 호감을 쑥 올리는 그런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잘난 척하지 않는다. 정말 이건 100번 얘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난 척을 해야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준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다고 해서 막 그런 전문 용어를 남들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막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경우 아니면 그 돈이 많다는 어떤 자랑을 하는 경우 그런 돈을 막 남한테 쓰지도 않으면서 인색하면서 자기가 돈이 많다는 자랑을 하는 경우 이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아니면 건물을 샀는데 말이야 갑자기 몇 달 만에 막 얼마가 뛰더라고 이런 식. 그럼 정말 밉죠. 그리고 남이 들어도 하등에 관심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임에 갔더니 나한테 부럽다고 하고 어쩜 그렇게 젊어졌냐고 하고 남들 별로 그런 얘기 관심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위주의 막 자기 자랑을 이렇게 계속 늘어놓는 경우에는 비호감의 가장 표본이 됩니다. 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나는 나의 자랑을 늘어놓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호감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절대로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잘한다고 잘난 척해서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자기 자랑을 막 실컷 해놓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내 얘기를 잠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얘기가 너무 재미없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주눅 들고 위축 들어서 나름대로 또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이제 내 얘기를 재미없어 하니까 탁 내가 눈치 빠르게 탁 멈추고 이제 그 사람한테 또 뭔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막 핸드폰 보고 막 지루해서 막 멍하니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은 이제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 사람 역시 비호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내 얘기를 하는가 기준은 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얘기하고 2배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훨씬 더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랑은 하지 말자. 그런다고 나를 좋게 봐주는 거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호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5번째는요. 비언어적인 호감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신호가 말로 하는 말투뿐만 아니라 그 비언어, 그러니까 어떤 바디랭귀지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나의 호감 지수를 높이고 낮추는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목소리랑 표정은 일단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났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밖으로 탁 드러내게 되면 상대는 저 사람이 굉장히 좀 느낌이 좀 짜증스러운 느낌이네. 너무 히스테리컬하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호감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의 기분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우울함을 내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 저녁에 나 부부싸움 했어 라는 거 티내는 상사들은 나 무능해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나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그런 표정 이런 게 중요한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 딸하고 그 딸 친구애하고 막 통화를 했었어요. 둘이서 어떤 걸 통화를 했었나 하면 학점에 대해서 성적이 나왔잖아요. 이제 여름방학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전화 안에서 막 자기의 어떤 그 학점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어떤 모 교수님이 굉장히 부당하게 그 성적을 줘서 그 성적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걸 이의 신청을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막 거의 막 격분하면서 막 그 전화 바깥으로 막 다 목소리가 튀어나오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그 옆에서 아 진짜 애기들이 참 그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속상하긴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 중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막 오픈해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막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손님이 오니까 야 손님 와서 끊어 라고 탁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전화 딱 끊고 손님 왔대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정말 역시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 게 그 친구가 전화해서 왜 이렇게 빨리 다시 전화했어? 라고 하니까 그 손님이 아니 왜 주문을 받으면서 째려봐요 사람을?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그러면서 내가 째려봤나 봐. 나 원래 째려보는 사람 아닌데? 또 이제 저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막 투덜거렸다고 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10분 동안 계속 분노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쏟아놓고 그걸 이제 다 해소하기 전에 저쪽에 손님이 이제 이쪽에 테이크아웃 조물조물 이렇게 걸어오니까 야 끊어. 저기 저 손님 와서 그렇게 탁 끊었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10분 하다가 그 표정이 예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비언어적인 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대로 나옵니다. 얼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요. 뭐 하고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직원을 딱 쳐다봤는데 그 직원은 거의 자기를 쏘아보는 것처럼 본 거예요. 계속 10분 동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만 화가 차올랐던 거죠. 그리고 얼굴에 분노가 나타났었던 거고 그게 갑자기 1초 만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경력이 오래되지 않고 어린 친구니까 그래서 이게 얼굴 밖으로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례로 이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제 기억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비언어적인 어떤 요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부정적인 험한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으면 그게 얼굴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좋은 기분으로 내가 이제 기분 나쁘게 막 회의를 하거나 이랬다가 거래처장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여기서 막 짜증내면서 막 매출이 안 좋네 이러면서 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화장실에 가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상태를 계속했다면 비언어적인 요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기시키고 거울 보고 손 씻고 심호흡하고 다시 좋은 얼굴로 이렇게 이제 얼굴 근육을 좀 풀고 이 다음에 그런 거래처를 만나든가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감 없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호감 이미지로 어떤 각인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호감 가는 말투 실전 연습 5가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메모하셨다가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훈련하셔서 늘 호감 가는 말투를 가진 정말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